네, 한반도 정세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대남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던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대남 군사행동을 전격 보류했는데요. 당장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가는 듯 보입니다. 서혜림 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남북관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의 잠행을 깨고 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메시지가 나온 것이 오늘 새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였는데요.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열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북한의 보도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예고한 행동계획은 크게 4가지였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대를 다시 배치하고 비무장지대 초소에 진출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대남 전단 살포를 위한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대남 전산 살포의 경우 거의 준비가 다 됐다며 대대적으로 선전전을 펴기도 했는데요. 이런 도발 행위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네, 이런 도발 행위들을 모두 보류하겠다. 이에 정말 많은 조치들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북측 최전방 지역에서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시설 일부를 도로 철거하는 모습을 우리 군 당국이 확인한 건데요. 사흘 전이죠. 지난 21일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없앴던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면서 판문점 선언도 과거의 합의들처럼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북한이 확성기 시설을 다시 철거해 간 겁니다. 나아가 북한은 선전 매체에 실었던 대북전단 살포 비난 기사도 대거 삭제했습니다. 조선의 오늘, 통일의 메아리 등 선전 매체가 오늘 새벽 보도한 대남 비난 기사 10여 건이 반나절도 안 돼 사라진 겁니다. 또한 보복용으로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도 지운 것을 보면 대남 살포 역시 당장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남북 관계가 급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일부에서 평가를 내놨는데요. 통일부는 관련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점, 대북전단 살포 등 긴장조선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의 경우에는 이번 보류 결정이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철저한 감시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이 9.19 군사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오늘 오후까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북한이 지난 4일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내놓으면서 지금의 위기 국면까지 치달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쭉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일부터 오늘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북한의 행동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 이후에 북한은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대적 사업의 시행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 지난 9일에는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했고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연설을 정면 겨냥해 철면 피한 궤변이라고 말폭탄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말을 아끼던 정부가 강하게 맞대응한 시점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네. 청와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몰상식한 행위를 했다면서 이런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시에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렇게 북한이 태도를 바꿔서 전략을 수정한 이유,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떤 배경이 지금 분석으로 나오고 있나요? 일단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역할에
역할 분담에 주목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남측을 비난하고 압박하고 도발을 예고한 사람은 김여정 부부장이었죠. 이런 국면에서 김 위원장도 지난 7일 정치국 회의에 등장했지만 대남 비난 메시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일련의 흐름이 두 사람의 역할 분담에 기반한 치밀한 시나리오가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2인자인 김여정 부부장의 권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상황을 정리하면서 최고존엄의 위치를 과시했다는 겁니다. 나아가 내부적으로 주민을 결속시키고 외부론 남측 흔들기로 세계의 이목을 다시 집중시키면서 판을 흔드는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으로 다시 국면을 전환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결정한 회의가 예비회의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비회의는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형식의 회의입니다. 계획 보류를 위해 예비회의 절차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대남 압박 공세를 이어왔던 북한이 확실히 긴장 수위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아직 중앙군사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만큼 네.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혜림 기자와 한반도 정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